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타이어 버스도 아니고 무슨 버스야? 아마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하셨던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핫한 메타버스가 어떤 세상인지는 살펴보기로 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1992년도에 나온 스노우 크러쉬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자 배달원인 주인공이 진짜 세상과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뭘까요? 메타버스란 말은 메타, 초월을 의미하고 유니버스, 세상을 의미하고 초월 세계, 이걸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게임들 경험해봤죠. 포켓몬고. 한동안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실제 세상에서도 게임 속 세상하고 합쳐져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아바타, 가장 레전드죠. 매트릭스 같은 이 모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메타버스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의 분류는 가상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상과는 다른 스크린 안에 또는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안의 게임 속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고 가상의 세계를 Virtual World라고 해서 첫 번째 메타버스의 분류에 들어가고요. 그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조금 더 들어와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위에 일종의 판타지나 아니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 을 입힌 것을 증강현실. 세 번째 분류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스타 같은데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유튜브 방송 찍었어, 이런 걸 올리면은 내 삶 속의 순간순간의 스냅샷들과 사진들이 어딘가 온라인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복제돼가지고 라이프 로깅으로 분류가 되는 메타버스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요, 거울 세계라고 불러요. 미러 월드. 무슨 미드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거울 같은 복제품이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어딜까요?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맵,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보면은 우리 실제 세상 속에 있는 건물들과 도로들이 다 온라인상에 일종의 미니어처 복제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울 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동안 했던 거를 다양한 SNS에 올라가면은 라이프 로깅의 메타버스에 들어간 거고, 게임 속 세상에 있을 때는 가상 세계 속에 있는 거고, 맵을 켜거나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하는 거는 거울 세계 속의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떤 판타지나 스토리를 입히게 되면은 증강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는 이 네 가지, 증강, 가상, 거울, 라이프 로깅, 이 네 가지가 다 메타버스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대체 메타버스를 왜 알아야 되는데, 무슨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왜 이렇게 핫한데?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메타버스 속에 흘러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가속화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공연을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 속 세상 속에서 내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내 콘서트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에픽게임즈에서 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방탄소년단이 파티로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세상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메타버스 속에서 자기들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즐겼고요.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공연에 왔냐면 1230만 명이 왔습니다. 그 한 번의 공연으로 200억 원이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해요. 어떤 콘서트 홀에 1230만 명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200억 원을 버는 것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가능해진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또 다른 건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어요. 우리 때는 레고를 즐겼잖아요. 로블록스는 온라인 세상에서
가서 내가 나만의 놀 수 있는 세상을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초등학생들한테는 메타버스라는 게 뭐 대단한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래학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혁신은 그게 아무리 엄청난 거든 그냥 things.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의 발견, 활자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의 우리도 엄청나게 혁신적이다라고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마 제 아들 세대들은 이 메타버스 자체가 진짜 세상인 세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게임 속이 메타버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좀 특별해요. 메타버스는 동시성이 있고 예측 불가성이 있고 일종의 현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가 다른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그날 어떤 관객이 올지, 몇 명의 관객이 있을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을 보낼지, 무슨 질문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 속 세상이 재밌는 이유가 그건데 이걸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지나간 강의를 보게 되거나 지금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녹화한 분량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실시간이 아닌 거예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예측 불가하게 현장 속에 누가 올지, 누가 내 영상을 볼지, 누가 나랑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소통을 할지 알 수가 없다는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 순간 내가 잡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 이벤트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FOMO라고 부르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놓치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 나만 빼놓고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뭐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라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 FOMO. 그러한 것들을 또 자극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재밌는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자, 근데 저는 뇌과학을 전공했고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메타버스가 단어와 개념으로 생긴 건 최근이지만 사실은 우리 뇌가 이미 메타버스 속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의 입장에서는 이 진짜 세상이 이 유니버스가 가상현실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를 뮬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빛이 망막에서 전기 신호가 돼서 뇌로 전달이 되죠? 듣는 게 뭐예요? 음파가 고막에 닿아서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뇌에서는 그냥 똑같은 형태의 전기 신호로 전달이 돼요. 작곡가 스크리아빈 같은 경우는 공감각자라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색깔의 인지랑 내가 듣는 소리랑 같이 경험이 된 건데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상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뇌과학의 입장에서 본 메타버스가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런데요, VR 헤드셋 같은 거 쓰면 뭐가 가상이고 뭐가 진짜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뇌가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뇌가 진짜 세상,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경험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각기관으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VR 헤드셋을 딱 써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얼굴을 움직일 수도 있고 머리의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내 몸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이 뇌에서는 다 똑같이 인지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정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헤드셋 같은 거 썼을 때는 목의 움직임, 어깨, 머리 움직임까지는 센서가 감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뇌가 받는 신호가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진짜처럼 안 느껴지는 건데 만약 정말 우리 뇌가 받는 모든 몸의 신호들을 진짜랑 똑같이 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뇌는 가상현실과 진짜 세상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메타버스가 정말 이렇게 현실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들이 더 개발돼야 될까요?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나 일부에서는 뇌에다가 직접 칩을 이식해가지고 내가 생각만으로 로봇도 조종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뇌공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정말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기술은 페이스북이 투자한 오큘러스 퀘스트의 경우에는 VR이 이미 AR이 됐고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돼가지고 바깥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거기 붙일 수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뉴럴 인터페이스, 뇌의 신경망하고 내 손의 근육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내 손가락 근육의 신호가 여기 리스트 밴드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 세상 속에서의 내가 지휘하는 내가 그려내는 모든 것들이 증강현실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이런 기술들까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스북 그룹은 그래서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이런 말 안 써요. 페이스북 리얼리티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이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데모를 이미 봤습니다. 뇌과학자가 개발한 거거든요. 여기 말고도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제 예측으로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은 굉장히 재밌는 세상을 보실 거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어떤 근거로 장담하냐고요? 우리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왔잖아요.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가 1년도 안 돼가지고 100만 대 팔렸어요. 예전에 아이폰이 보여주던 돌풍 같은 그런 변화가 지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밌는 기술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메타버스를 저도 배워나가는 중인데요. 여러분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은 재밌게 살면서 돈도 벌고 미래 세대와 재밌게 소통도 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